네, 안녕하세요. 펜앤마이크 성자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 다시 돌아온 김금혁의 지금 평양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선우윤호 기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외롭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펜앤마이크 스튜디오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마르셨어요. 예, 얼굴이 좀 많이 살이 그동안 제가 열흘 가까이 죽만 먹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본인 그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10초 강동원인가요? 뭐 3초 강동원인가요? 뭐 있었는데 살 빠지니까 조금 강동원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제 입으로 말한 건 아닌데 0.1초. 아 0.1초 강동원. 예. 아무튼 다시 좀 건강을 회복해서 네, 우리 옆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님 없으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뭐 뻔한 정치 채널처럼 조국과 이재명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현 시점에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뉴스를 설명하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이런 것들을 좀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그 김금혁의 지금 평양은 처음에는 한 20분에 30분 정도는 2주의 핫 뉴스라고 해서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북한 관련된 혹은 이 동북아 관련된 뉴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뉴스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20분 정도 해서 인사이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을 북한 관련된 혹은 동북아 관련된 미국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금혁의 지금 평양은 앞으로 이렇게 2개 파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먼저 공지를 하고 오늘의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의 한 뉴스 시작하시죠. 예, 2주의 한 뉴스를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예. 우선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환율이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작년 대비 4배 가까이 하락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네네. 러시아 파병 때문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러시아 파병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 파병 때문이면 북한이 외화 보유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현재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피디님 저 뒤에 화면 좀 넓게 띄워주세요. 이 북한의 통화 가치가 지금 1달러당 8,000원의 수준에서 이제 32,000원까지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북한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기자님께서 방금 언급해주신 이 러우 전쟁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이 북한 당국의 경제적인 무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북한 당국의 경제적인 무능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 지금 32,00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코로나 이전 시기 때 북한의 환율에 비했을 때는 거의 6배, 8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그 달러의 가치가 폭등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건데 이 외화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북한 사람들이 외화를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달러라든가 위안화라든가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밀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밀수품 자체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중국 당국이 러우 전쟁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처음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몇 번 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럼 오케이. 너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씩 회초리를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북중국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밀무역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게 북한의 시장을 돌아가게 만들고 특히나 이 북한 내에 있는 엘리트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밀무역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눈 감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직접적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즉 신의주에서 단동을 거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밀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대북 제재 그 포함된 그 품목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이제 전량 회수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밀수품,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이제 북한 내에 있는 달러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삶에 유리하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지금 북한 돈을 다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뚝뚝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 북한 사람들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를 못했거든요. 북중국경이 완전히 폐쇄되다 보니까. 예. 하지만 지금은 북한 내 엘리트들이 한 4년 동안 참지 않았습니까? 예.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러면서 4년 동안 참다가 그 구매욕이 폭발하는 거예요. 국경이 열리니까. 근데 구매욕이 폭발하면은 더 많은 물건이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은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고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시장이 엉망이 된 거네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북한 당국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이거 좀 확대를 해주십시오. 예, 확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북한 당국이 그 본인들이 이 환율을 책임지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이 환율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번 달에 나온 그 북한 당국의 그 명령문인데 조직적으로 환율 조작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하여라는 방침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 장사하는 사람들 즉 환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이 대대적인 칼을 뽑아들었다. 라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런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 당국이 그 어떠한 경제 정책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환율을 막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 모든 키는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자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물자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이 환율이 내려갈 일은 없다. 쉽게 말하면 북한 경제 이제 정말 위기다. 앞으로 더 이제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안 좋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매일마다 가격이 바뀌어서 상점들의 그 가격을 써놓는 메뉴판이 화이트보드 되어 있어요. 지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이 거의 그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국영 상점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가격이 국정 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김정은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초에 김정은이 이 북한의 가격이 이 가격이 너무나 이제 널뛰기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동일하게 매겼다면서요. 그렇죠. 문제 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률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가격을 이제 북한이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가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상품의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적인 조치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 내키는 대로 적정 가격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정 가격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인 것이지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정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이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시가예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그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김정은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국정 가격을 매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영 상점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영 상점에서는 물론 그 가격대로 물건을 팔겠다라고 전신을 해놨지만 전시된 물건 이외에는 물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가격대로 팔았다가는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영 상점에는. 그러면 물건을 어디서 파냐? 북한 당국이 지금 시장을 엄청 통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통제하는 속에서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성매매를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성매매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즉 단속을 하면 할수록 올라갑니다. 금두령을 때리면 술값이 폭등하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티켓도 뭐 암거래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도 지금 3배, 4배로 뛰고 있고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지금 매일 변동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화폐에 대한 가치, 이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500만 원이 오늘은 500만 원인데 내일은 2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거든요. 또 내일 모레는 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다 그거를 달러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사람들이 금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금의 가치는 변동이 없으니까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금 모으기 운동이 달러로 교환하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의 코로나 이전 시기 때보다 지금 10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이 현상이 현재 북한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이 북한의 화폐 가치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엉망이 됐는데 예. 김정은이 내놓는 정책마다 경제 정책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의 미래, 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 상황 같은 거는 나아질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지금 북한이 이런 짓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국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이거 사실 경제학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릴 생각을 합니다. 그 화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구화폐를 전부 폐기해버리고 그렇죠. 네. 화폐를 완전히 새로 찍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치를 재조정하려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당국보다 이제 북한 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치가 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할 수도 있다. 즉 이 화폐 개혁을 하기 전에 모두 이제 그 국권을 이제 그 구화폐를 그 외화로 바꾸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없다. 제2의 화폐 개혁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화폐 개혁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다녔던 주민들은 모두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아니 뭐 말도 못하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단어예요. 2009년에 대규모적인 화폐 개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지금보다는 덜 했어요. 그래도 2009년이면 아직 북한에 계실 때 아닌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당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화폐 개혁이 실시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장마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의 개개인 간의 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당연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돈을 그만큼 적게 벌겠죠. 네. 근데 이런 개개인 간의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그럼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텐데 저조마다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적은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관계가 이렇게 종속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적은 사람들은 이 북한 당국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시를 따르거나 돈 많은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북한 당국은 그것을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느꼈었고 일거에 그 화폐 개혁을 실행해 버립니다. 얼마나 야만적이었냐? 구화폐와 신화폐의 비율을 1대 100으로 바꿉니다. 1대 100으로. 1대 100으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북한의 모든 주민이 소유할 수 있는 신화폐의 양을 규정해 버립니다. 즉 구화폐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치만 가질 수 있게. 그렇죠. 15만 원. 즉 북한 주민 택도 1인당 북한 주민 1인당 15만 원어치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택도 없지 않아요? 택도 없는 금액이고요. 구화폐 즉 장마당을 통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어들였던 사람들은 그게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 당국이 얘기했던 인위적인 화폐 개혁, 인위적인 부의 평등화였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북한이 통제받고 아무리 북한의 시장경제가 우리의 시장경제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일단 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그 화폐 개혁이 실행되고 나서 2달 동안에 자살자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그렇죠. 이 체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탈북민의 숫자가 4배까지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탈북민의 숫자만 뛰어오른 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겠다라고 사람들이 막 민심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장마당에 나가서 사람들이 통제 뭐 북한의 뭐 경찰들이 장마당에서 통제를 하는데 오히려 장사꾼들 경찰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급기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 2개월 만에 모든 정책을 롤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애꿎은 사람이 총대매 가지고
죽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이 박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거든요. 이 박남기 그 조선노동당 경제부장이 이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즉 박남기가 북한이 내세웠던 명목이 그거예요. 박남기가 미제 고종 간첩이다. 미국이 파견한 고종 간첩인데 이 박남기라는 놈이 화폐개혁이라는 어떤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네요. 전형적인 물타기의 책임 떠넘기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남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박남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 뭐 고사포. 맞습니다. 고사총이에요. 고사총. 네, 고사포 맞으면 사람이 형체가 사라지거든요. 고사총. 고사총 9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야, 끔찍하네요. 근데 이거를 고사총 맞고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정보 당국이 캐낸 비밀이 아니에요. 북한 당국이 공개한 겁니다. 고사총으로 쐈다라는 걸. 그만큼 북한 당국은 그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애꿎은 희생자를 데려다가 앉혀놨고, 여러분 이게 김정은의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이 한 거잖아요. 하지만 김정은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2009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생겼냐. 북한 당국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겠다. 특히나 생긴 거네요. 특히나 경제에 관련된 북한 당국의 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화폐개혁이 망했거든요. 그 화폐개혁의 기억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화폐개혁이 다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니까 북한 당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아니야 화폐개혁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의 그 북한 경제의 모습이고, 아까 전망 말씀하셨는데 어두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어둡다고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미 지하 바닥인데 더 뚫고 멘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화폐 개혁을 사실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은 이미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화폐 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와중에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 현재 유일한 출路는 러시아가 제공해주는 외화 이거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은 아마 지하를 뚫고 아마 저 멘틀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아마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보통 우리가 독재 국가들이 무너질 때를 보면은요, 경제난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죠. 소련도 그랬고요. 네, 독재 국가가 잘 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싱가포르 보세요. 독재 국가지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제에 대한 위협 전혀 없습니다. 중국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위협 없어요. 베트남 공산당 독재 국가지만 체제에 대한 위협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체제는 똑같은데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재의 범위는 싱가포르나 뭐 싱가포르를 비하는 게 좀 그렇죠.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 3년 내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아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 북한의 외화 보유가 정말 바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